수업을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커튼 뒤에서 담배를 피워요. 커튼 뒤에서. 커튼 뒤에서. 충격이다. 교육 불평등 해소법. 예. 그래서 얼만큼 불평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법인데, 그 법도 사실은 좀 마음 먹으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신문을 봤는데 스코틀랜드는 그 국민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의무로 지급하는 거를 지금 제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TV 구독자 여러분, 좋은교사 회원 여러분, 좋은교사가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로 사시다가 이제 교육청, 교육부에서 또 행정 일을 하셨고, 이제는 국회까지 진출해서 이제 입법의 과정들을 또 지원하는 정책 보좌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강북구 의원실의 소영선 정책 보좌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선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이제 3살 됐을 때 광주로 아빠 사업이 안 좋게 되면서 내려왔다가 이제 뭐 실질적인 고향은 광주죠.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잘 나오고요. 특이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의 산증인. 예. 5월 달에 학교를 2주간 안 갔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공교육이 원래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공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봄방학이 있는 줄 알고. 봄바가. 하여튼 그 경험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교원대를 갔다가 경기도에서 이제 교사 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사 생활을 막 열심히 하다가 고민도 많았고 뭔가 우리 사회에 목소리도 내고 싶고 뭐 이런 흐름 속에 교육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혁신학교를 만나고 혁신학교에서 학교를 좀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학교만 바꾸면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도 가서 한번 바꿔보자, 교육부도, 그리고 그런 흐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처음 시작하던 때가 2009년이고 사실 교사에서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이렇게 완전 삶의 전환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보좌관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좀 고민,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도 사회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제가 겪어온 삶의 경로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사회면 학교도 사회처럼 좀 민주적이고 혹은 사회처럼 그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 의미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때 학교 붕괴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라고요.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 학교를 첫 발령 갔을 때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게 몇 년도 얘기예요? 1999년도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갔는데 출석부가 하얗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이제 체크를 하는데 3분의 2가 시커매요. 이제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커튼 뒤에서 담배를 피워요. 커튼 뒤에서. 커튼 뒤에서. 충격이다. 5년도는 맞아요. 그때는 학교 체벌도 있었어요. 근데도 네. 그 정도요? 와. 사실은 제 손으로 담임을 했을 때 4명의 학생들을 퇴학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결정을 했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많은 흐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했던 저의 행동을 많이 되돌아보게 돼요. 항상 그 아이들 생각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가슴이 여미어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교육에 대한 생각과 지금은 이제 뭐 행정도 하고 정책도 하고 입법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뿌리라고 생각되는 저만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에피소드가 이제 그런 학교에서도 있었죠. 네, 그렇게 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국회에 정책보좌관으로 계신데 이제 입법부니까 또 학생들이나 학교를 위해서 또 만들고 싶은 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제 여기 국회에 와서 첫 번째로 만들고 싶었던 법은 마을교육공동체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자료들도 보고 살피는데 갑자기 다른 의원실에서 법을 발의했더라고요. 사실 마을교육공동체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활동하고 했던 부분이라 하고 싶었는데 어디 의원실이? 권인숙 의원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걸 하지?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들었고 반대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이게 사회로 퍼졌구나. 그래서 그쪽 의원실에서 누군가랑 또 접촉을 하고 준비하고 해서 한 거잖아요. 비록 원하는 법을 첫 번째로 못 만들긴 했지만 이게 되게 좋았었고요. 아까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했는데 저도 그랬는데요. 선생님이었을 때 교육청 욕도 하고 교육부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니까 사실은 국회도 사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국회 쪽에 관심을 많이 못 갖는 거였었어요. 사실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법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 관련된 법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었고요. 지금 기억나는 법은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법. 그래서 얼만큼 불평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법인데, 그 법도 사실은 좀 마음 먹으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교육부가 그런 법을 만들면은 불평등을 확인을 교육부가 해버리니까 스스로 좀 이중적인 함정에 빠져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나는 고용 분야하고 교육 분야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도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쭉 갔을 때 어떻게 차별들이 있는지를 좀 다양한 양상에서 살펴본 법이고요. 거기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상당히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통과돼서 지금 알려진 법 중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 그래서 이거는 아마 10년 전이었으면 또 논쟁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이제 거기에 기초학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줄 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학교가 공개되고 서열화되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 같았으면 어려웠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되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것들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법이 다행히도 통과가 돼서 지금 정부가 그런 학생들한테 예산이나 인력이나 또 방향들을 좀 잘 잡아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법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막 거창한 법 말고 진짜 뭐 작다고도 표현하긴 그러긴 한데요. 약간 민생 법안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여학생들한테 생리대를 학교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스코틀랜드는 국민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의무로 지급하는 거를 지금 제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무상급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혹은 이제 여성 혹은 뭐 세대별로 나누든 이념으로 나누든 우리 법이 필요한 데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예전에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만들어 달라고 서울에서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까운 학교에 가는데 저희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허준 테마거리가 있고 허준 박물관이 있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강서구에 정말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죄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혐오 시설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유는 그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법령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몇 세대 이상이면 특수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 법이 없어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고 여러 사람들 도움 받고 준비해가지고 특수학교 용지법인데 지금은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디든 그 특수학교들을 만들 수 있고 지금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꼭 막 몸이 엄청 불편하고 이런 학생들만 특수학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요즘은요. 근데 이런 법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사회교사였기 때문에 법이나 정치에 관심이 원래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나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과정들이 전부 정치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그리고 이제 교과서로만 했다가 진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직접 활동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사회교사가 된 느낌? 네. 정말 예, 사회교사로서 또 다른 감정을 좀 갖게 됩니다. 네. 학생들 데리고 한번 국회 체험학습 네. 오면 사회 수업도 해줄 수 있겠네요. 아, 여기 완전히 코스로 완전 완벽하게. 네. 야, 우리 박수 한번 쳐. 감사합니다. 교사부터 조금 네, 네. 아, 네. 진짜로 선생님들도 여기가 주인이 국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일반 시민도 어렵지만 선생님들도 국회문 두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선생님들도 목소리도 내고 국회도 자주 찾아오고 또 선생님들이 다 전문 지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해당 관심 분야의 그 법들을 제안을 해주고 만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